네, 강성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강성필입니다. 오늘은 그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여러 여권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비를 보태주자. 이것을 유튜브 새날에서 이제 캠페인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김혜경 여사가 6년 전에 썼던 요리책 밥을 지어요인가, 그게 이제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사실 검은 돈이라든지 검은 거래를 하든지 불법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보다, 아니 정당하게 책을 펴고 또 출판하고 그 책을 지지자들이 사주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러한 저는 분위기는 상당히 서로 장려해야 될 만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흥행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추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수준 아니냐. 그래서 김이 빠졌다, 재미가 없다,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이제 아버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이것은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아니겠어요? 근데 정치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압도적인 지지 받고 싶어 하지 않나요? 저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압도적으로 지지받는다는 거, 선택받는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임까지도 할 수 있는 민주당 역사상 이례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보여줬던 이 정치적 효능감이 아니라 당시에는 행정적 효능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또 보여줬던 행정 집행력, 이 결단력, 저는 광역단체, 그러니까 광역시청에서도 제가 일을 해봤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에서도 제가 일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행정이라는 것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압력이 들어오고요. 한 가지 사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점상 문제 있잖아요. 이 노점상을 단속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노점상을 단속한다고 하면 못 살고 어려운 사람이니까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은 좀 나쁜 거 아니야?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차가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권리금 내고 세금 내고 인테리어하고 직원들 써가면서 분식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 가게 앞에 분식집에서 노점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저항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도지사, 당시 경기도지사가 계곡에 있는 그 평상을 철거를 했잖아요. 이게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 평상을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분들이 있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오랫동안 관행이고, 또 이런 것들이 불법적인 요소인데 서로 권리금조로 주고받고,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철거를 하려고 하면 또 이분들이 또 정치인들을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정치인들한테 막 압력을 넣어요. 얼마나 이재명 지사도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정리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단적인 예로 제가 그런 것들을 저와 비슷한 시기에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재명 결단력이 있구나, 행정 집행력이 있구나, 사이다 같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이재명 좋아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때부터 저는 이재명 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선 후보도 됐고 아깝게 졌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까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이재명 대표의 결단력이라든지 뭐 이런 집중력이라든지 지도력, 카리스마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친노 친문이 당을 장악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뭐 선거 때마다 공천과 관련해서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친노 친문이 아니라 하나의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력이 그 권력을 조금씩 나눠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혼자서 그 권력을 오롯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보기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일극체제라고 뭐 이렇게 당내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많이 공격을 하겠죠. 근데 이런 대선 후보를 저는 이 대장동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 사법적으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번 접어줘서 대장동이나 뭐 이런 큰 게이트 같이 어떤 사업권과 관련된 것은 의심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냐 몰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유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를 다음 차기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고 한다는 거, 그 너무 정말 뭐랄까 치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최근에도 무슨 뭐 정자동의 뭐 호텔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뭐 수사한다라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들,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인허가 문제라든지 다 검찰에서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논란과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더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치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슨 비리가 많은 것 마냥, 그러니까 무조건 거리가 되면 다 수사하고 또 수사하다가 또 뭐 말이 안 되는 건 또 슬그머니 또 집어넣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증인들 좀 세울 수 있고 뭐 각이 왁구가 나온다 싶으면 또 기소하고 재판 넘기고 저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검찰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보실 것인가. 저는 최소한도로 저희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작년이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가결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면 마치 바로 구속이 되고 바로 그 구속이 유죄로 이어지는 것 마냥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그런데 막상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영장 실질심사 받아보니까 체포됐습니까? 구속수사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그런 멘트들은 또 판결은 빼버리고 뭐 상당히 뭐 소명이 되는데 뭐 야당 대표니까 뭐 봐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는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사실 뭐 떳떳하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요즘 사람들이요 억지로 후원금 내라고 하잖아요. 안 냅니다. 제가 막 당원 가입 좀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해요. 아니 단돈 1,000원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응?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그 책을 사고 또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열렬히 지지하는 것은 정말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그 자발적인 행동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과거에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민주당의 정치인이 있었나. 사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경우도 대통령 제위 시절에는 얼마나 반발이 많았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로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강력한 리더십은 저는 그야말로 순수하고 자발적인 당원과 야당의 지지자들의 지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또 옆에서 자꾸 좀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들이 친명팔이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를 더 위험에 빠뜨리고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어차피 다 친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친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제는 그냥 정책과 비전으로 저는 좀 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각 도에서 뭐 강원도, 뭐 경기도, 뭐 경상도, 전라도 저는 3선 이상 국회의원이라면 뭐 제부 복귀를 해서라도 저는 좀 출마를 해야 된다고 봐요. 뭡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도 기초단체장 하다가 대선 출마해가지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지금의 이재명이란 대중 정치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3선 4선 정도 됐으면 뭐 수박이라고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중앙정치에 도전해봐가지고 비전했으면 빨리 그만둬야죠. 낙향해가지고 차라리 지방정치나 하셔야지. 네. 그래서 저는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당의 중진들, 그리고 이탄희 같은 70년대 이런 X세대 정치인들도 저는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보다 좀 취약한 게 젊은 정치인들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국민의힘은 뭐 김재섭, 김용태, 이준석, 이준석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수 아닙니까? 천하람 이런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에 비해 조금 인력풀이 협소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